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2023년이 벌써 10일이나 지났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다 싶으면서도 아직도 2022년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새해가 시작이 됐다고 해서 무언가 갑자기 확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작년과 별로 달라진 것도 없는 똑같은 일상이라고 할지라도 한 가지 좀 달라질 수 있는 게 있다면 바로 나의 마음가짐일 겁니다. 힘들었던 날들 그리고 그저 그렇게 흘려보냈던 날들은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요.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는 날들을 만들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화요일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우 운영형님과 함께 할게요. 운영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지난주에 저 없이 외롭게 혼자 방송을 하셨어요. 자, 오늘 제가 다시 건강하게 복귀를 했습니다. 자, 오늘 1부 명준우 운용형님과 함께 또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방향성을 잡아보는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1시간 동안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면 또 앞으로의 시장을 보내는데 큰 도움 받을 수 있는 정보들 많이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종목 상담 안 하나요? 아쉬워하시는 분들 저희 2부에서 종목 진단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2부에서도 계속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 열려 있거든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궁금한 내용들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그에 대한 해답들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시장에 대한 궁금증 생기셨다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희 실시간 채팅창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 나누고 인사 나누면서 지금부터 1시간을 또 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말 오랜만에 하는 출석 체크가 되겠네요.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면서 투자의 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반올림 100%님 그리고 남극곰님 또 일찍부터 함께 해주셨고요. 서단계 1년차님도 출석 체크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WTN님께서도 목은 괜찮으신가요? 후유증 없이 복귀 축하드려요 라는 인사 남겨주셨는데 아직 살짝 기침은 좀 나고 있지만 굉장히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정말 새해 시작을 코로나와 함께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한 10일 정도 지금 늦게 새해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정말 쉬면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 그래도 이제 아직도 2023년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제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정보들을 지금 이 시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들 계속 남겨주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주세요. 자, 그리고 마로니의 입새님께서도 건강한 모습 보니 좋습니다 라면서 반겨주셨고요. 오승님 출석합니다. 김영환님께서도 명준우 운용형님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라는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셨네요. 동백꽃 피는 날님 그리고 봄님께서도 보라맨커님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하셨는데 네, 쉬엄쉬엄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기침이 아직 나기 때문에 저보다는 운용형님의 목소리를 조금 더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노자성님 잘 오셨어요? 오늘도 안 나왔으면 손절 치려고 했어요. 다행히 제가 더 늦기 전에 잘 돌아왔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렇게 반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럼 명준우 운용형님의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용형님 오늘은 어떤 내용 들어볼까요? 네, 지난주에 이제 보라맨커님이 또 이제 자리를 비우는 시점 동안에 지수가 그래도 상당히 좀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딱 쉬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장이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네. 오늘 또 이제 제가 복귀를 하는데 살짝 또 힘이 빠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네. 뭐 언제 시장 급등이 필요할 때는 또 제가 휴가를 한번 내시는 갈까요? 것도 그럴까요? 네.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네요. 시장을 위해서라면. 네. 자, 그러면 그동안 정말 시장이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한번 좀 분석을 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까요? 네, 참 오랜만에 그래도 시장 지수의 급반등이었죠. 11월 11일 필두로 거의 한 달 반 동안에 계속 느그적 그리고 또 한 12월 달 와서는 또 급락 분위기도 좀 만들면서 그러고 또 졸졸 빠졌던 이제 시장 지수가 이 1월 달 들어와서도 새해 한 이틀 정도는 굉장히 약한 느낌을 주다가 이제
그 1월 한 4일, 5일 넘어가면서 급반등이 또 나오더니 불과 지금 한 4, 5일 정도뿐이 안 됐는데 지수가 거의 한 200포인트 가까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또 반등을 해 있는 그런 지금 시점들 되고요. 지금 그 시장 형국이 역시 또 기습적으로 강하게 또 종목 섹터에 있어서 지수에 있어서 올려쳤던 11월 달 급반등장이랑 공통점도 좀 있고 차이점도 있고 그거부터 이제 살펴보고선 앞으로 이제 1월 달 중순과 하순 2월 초 넘어가는 형국들은 어떻게 될까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11월에 딱 그 변곡점이 나오기 직전에 반등의 네. 흐름이 좀 잘 나왔던 그 시기랑 지금이랑 좀 비교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 지금 뭐 시장 성격이 그래도 2021년도 8월 이후에 벌써 한 1년 반 가까이 좀 대세 하락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수는 작년도에 그래도 크게 3번의 이제 급락세 그러면서 지수가 3,000포인트대에서 2,000대 초반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양상들. 굵직한 하락은 그래도 뭐 종목들이 있어서도 많이 나오고 지수 있어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좀 작년 4분기부터는 좀 등락권 저점부에서의 등락권 그렇게 좀 전개가 되고 있는 현재 시점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올려칠 때는 기습적으로 올려쳐요. 계속 11월 달도 기습적으로 한 2주 정도에 걸쳐 가지고 팍 올려치면서 이제 뭔가 시장이 막 유동성 장세가 막 시작되나 싶을 정도로 그러더니 뚝 그 시점을 또 필두로는 언제 그랬냐인 듯이 또 어그적 또 좀 밀리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었고 지금도 역시 이제 12월 달, 1월 달 초입부 있어서도 뭐 느그적 빠지다가 이제 좀 각 있게 빠지는 듯 하더니 갑자기 또 급반등장이 오고 굉장히 기습적으로 이렇게 오르는 그런 양상들인데 이런 양상은 거의 뭐 올 7, 8월까지도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요. 시장 그리고 종목들이 있어서도 대중들이 가장 이제 겁을 먹게 되는 시점. 그러니까 뭐 직전 저점이나 우리가 뭐 흔히 보는 뭐 추세선의 라인대를 이제 이탈했다. 그런 자리에서는 여지없이 또 뭐 외국인이나 뭐 연기금 이런 쪽 개입 들어오면서 딱 좀 강하게 받쳐주는 양상이 나타나고 반면에 좀 뭔가 기대되는 시점들, 야 이제 좀 추세적으로 바닥권에서 이제 쌍바닥 치고 돌아나가나 삼중바닥 치고 돌아나가나 그런 기대감이 나오는 시점은 또 여지없이 어그적 또 흘러내리는 그런 양상들이 좀 반복되는 시점들이 아직은 그래도 올 상반기 네. 상반기 흐름 정도까지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는데 일단 그 11월과 1월 달 그거 지금 급반등 장세를 비교해 보면은 그 유사점은 지금 뭐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올린다 그런 면들은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하나씩 좀 보면은 11월 급반등장 같으면은 거래일 수는 12거래일 그것도 긴 건 아니었죠. 사실 2주라면은 굉장히 맞아요. 짧은 거니까 네. 10월 27일부터 11월 11일까지 그래도 날마다 그래도 어떤 섹터나 종목에서 시가총액이 상위주인데도 불구하고 뭐 5%, 10% 이상씩 또 급등하는 종목들을 만들면서 그렇게 이제 움직였던 게 10월 27일에서 11월 11일까지고요. 그때 상승폭은 12거래일 동안에 꽤 많이 오른 것 같은데 250포인트였습니다. 250포인트 상승폭을 12거래일. 생각보다 많이 오르진 않았네요. 예, 그래도 이것도 그렇게 느린 건 아니죠. 일평균으로 해도 일평균 거의 20포인트씩 매일마다 오른 셈이 되니까 물론 20포인트 예, 그렇죠. 지수가 일평균 20포인트라는 거는 그중에 뭐 4, 50포인트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좀 짧은 시간 동안에 좀 강하게 올려친 게 10월 27일에서 11월 11일인데 이때는 반등 주도주가 지금이랑 조금 다른 성격이죠. 이때는 굉장히 중장기 초낙폭과대 그러니까 연초 새해 벽두부터 뭐 5분의 1 토막 빠졌다, 7분의 1 토막 빠졌다 큰 흐름에 있어서도 굵직하게 막 1개,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중장기적으로 그래도 거의 한 1년이나 거의 한 1년 반 이상 중장기적으로 초낙폭과대였던 종목들 그걸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때는 뭐 카카오페이 대표적으로 그 뭐랄까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무덤 뭐 그런 식으로 뭐 했던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 뭐 금융 혹은 카카오뱅크죠. 카카오뱅크 혹은 뭐 메리츠 금융이나 뭐 등등 해갖고 굉장히 중장기 초낙폭과대 속에서 대중 투자자들이 그야말로 좀 뭔가 멘붕에 완전히 빠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이제 기습적으로 팍팍팍 또 올려치는 게 그 11월 급반등장이었다면은 지금은 중장기 초낙폭과대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뭐 많이 빠지긴 빠진 종목이지만 특히 단기 낙폭과대
11월 달 중순 이후 특히 이제 12월 달 연말 넘어오면서 단기적으로 초락폭이 나오면서 이제 막 또 작년 10월 달, 9월 달에 저점을 막 강하게 깨고 막 이런 식으로 단기 초락폭까지 나온 종목들을 그래도 의지를 갖고 올려치는 게 최근 급반등장. 그래서 지금은 더 짧습니다. 더 짧고 맞아요. 각이 큰 게 11월 급반등장도 긴 시점 아닌데 12거래일이면은 별로 긴 시점이 아니고 12거래일에 250포인트면 상당히 각 있는 반등인데 지금 무려 4거래일 거래일 수. 한 주 정도거든요. 그렇죠. 그쵸? 1월 4일에서 1월 9일 네. 4거래일 두고 무려 지수의 상승폭이 그러니까. 190포인트 정도. 훨씬 탄력이 좋았어요. 그럼 일평균으로 하면은 거의 40포인트, 45포인트 가까이 되죠. 이 정도의 반등폭을 4거래일 동안 주는 그런 양상인데 반등 주도주는 11월 달과는 달리 11월 달은 오랫동안 정말 많이 빠진 종목 그런 거를 확 올려치는 양상이었다면 지금은 12월 달 특히 12월 중하순 넘어가면서 단기 초락폭과대 나온 대형주들 그걸 이제 또 강하게 올려치는 양상들을 가져간 게 1월 급반등장의 특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코스피 일간 차트 보면은 아까 그 11월 급반등장 10월 27일에서 11월 11일까지 이어졌던 10월 급반등장 같은 경우도 요 각이 무딘 건 아니죠. 각이 맞아요. 상당히 좀 센 그런 양상들 네. 있었는데 지금 이제 뭐 1월 급반등장은 무려 지금 한 4거래일 갖고선 190포인트 그러니까 여기서 뭐 단순히 그림으로 봐도 이건 한 45도 각도 정도 나오고 이건 거의 한 70도 각도 이 정도 나오는 게 현재 좀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제 시장 주체들 누가 그렇게 그래도 4거래일, 5거래일을 두고선 의지를 갖고 끌어붙였나 이렇게 보면은 외국인 되겠죠. 맞아요. 12월 달 기준에서도 꾸역꾸역 그냥 계속 좀 팔자 흐름들을 많이 가져갔었던 외국인이 그래도 1월 뭐 새해 벽두가 되니까 찔끔 사는 척, 새해 벽두가 되니까 그래도 뭐 66억이지만 이제 좀 그래도 찔끔 사는 척 그리고 1월 3일 날 또 지수가 새로운 저점을 또 깨는 급락이 나타나자 그래도 이제 조금 그래도 한 900억대로 우선 좀 오후장 흐름에서 이제 좀 사는 척 그러다가 1월 4일부터는 그래도 2,600억, 5,000억, 네. 3,100억, 6,500억 이런 식으로 순매수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뭐 절대량 자체가 아주 큰 건 아닙니다. 보통 외국인들이 좀 의지를 갖고 많이 파는 날 보면 보통 뭐 한 7, 8천억 맞아요. 내지는 뭐 한 1조 원대 1조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의지를 갖고 작년에도 보면은 사는 날 보면은 막 거의 한 7, 8천억, 1조 원대 이렇게 사는 그런 양상들도 있는데 수량 자체가 아주 크지 않아도 시장 반응이 강하게 나오는 부분은 역시 지금 이제 별로 그렇게 매물이 그렇게 뭐 단기성 매물, 중기성 매물 해갖고 사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나왔다. 1월 달에 급락이 나왔다 해서 반등을 붙이려고 해도 여전히 대기 매도세가 많죠. 이미 2021년도 연중에 고점부 있어서도 상당히 많이 물렸던 투자자들이 이거를 손절을 쳐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데 반등이 나오면 팔고 싶은 이런 물량들도 많은데 이제 작년도 이제 1월 달 급락 또 이제 한 뭐 5월 달 급락 또 이제 8월 9월 달 급락 그런 식으로 큰 폭락 과정들을 계속 반복시키면서 이제 지금 올 연말 연초 이 정도 기조되면은 사실 그렇게 막 손절을 쳐야겠다 막 그런 투자자들은 벌써 작년에 그 뭐 연초가 됐든 연중이 됐든 또 많이 팔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성 내지는 중기성 매물 압박이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단 뭐 3천억, 5천억 이 정도가 연속성 있게 매출이 들어와도 지수에 있어서의 효과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는 규모는 굉장히 작은데 종목들이 있어서는 굉장히 이게 좀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요? 예, 연기금 뭐 수급 보면은 뭐 1,000억을 넘는 날이 없죠. 390억, 410억, 880억, 470억 이런 식으로 뭐 외국인 수급에 비해서는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뿐이 안 되는 아주 미미한 정도인데 연기금은 그날그날의 급등주와 급락주에 있어서는 지금 1월 뭐 4일 이후에 계속 좀 관여도가 높은 거고요. 그러니까 절대량은 이렇게 뭐 크지가 않지만 연기금이 양보다는 질 쪽으로. 그렇죠. 그날 오늘은 하이닉스를 올려줘야겠다. 하이닉스를 딱 이제 받쳐야겠다면 거기다가 몰아주고 오늘은 뭐 화학주를 한번 밀어붙여야겠다면은 거기다 몰아주고 이런 식으로 특정 섹터에서 특정 섹터를 강하게 사주는 반면에 절대량이 적다인 거는 또 여타 어떤 섹터들에 있어서는 많이 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팔자 수급이 특정일의 어떤 섹터 종목군을 강하게 사주기 위해서
파는 대상이 되는 종목들은 요 1월 많이 지금 떨어지고. 4일, 5일, 6일, 7일에도 뭐 5%, 7% 일중 막 급락세가 갑자기 나타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연기금은 절대량 자체는 그렇게 기여도가 없는데 하루하루를 놓고 봤을 때 그날에 이제 눈에 딱 띄는 뭐 장 끝나고 나서 오늘은 뭐 어떤 섹터 중심으로 어떤 뭐 종목 중심으로 이게 시장이 올랐다 요거 나오는 데 있어서는 관여도가 연기금이 굉장히 높았다고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다음 이제 보면 뭐 코스닥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뭐 외국인이나 뭐 네. 연기금이나 그렇게 의지를 갖고 뭐 사는 적들이 없죠. 그러네요. 지금 1월 2일 이후 지금 양상들 보면 외국인도 한 1월 6일, 9일 사는 척 조금 있었지만 요 1월 달 들어와서 판 물량 자체가 오히려 뭐 산 거보다 큰 그런 식으로 지금 뭐 그렇게 집중되지 않는 그런 구조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연기금에 있어서도 사실 새해 들어서 별로 뭐 사지 않았죠. 다들 코스피에 조금 더 집중을 했네요. 예, 1월 6일, 9일, 예, 10일 넘어오면서 오히려 좀 파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는데 요건 어떤 의미냐 네. 하면 외국인과 뭐 연기금 이런 쪽에 있어서도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제 막 강한 확신, 예, 글로벌 증시에 있어서도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올 상반기 대세장을 가겠다. 한국에 있어서도 어떤 이제 연초 흐름에서 추세적으로 강하게 어떤 걸 이제 올려 붙이면서 이제 시장이 중장기 바닥을 치고 올려 붙이겠다 하는 의중까지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그래요. 예, 딱 딱 그 요 시가총액 정도만? 최상위권 안에서의 이 어떤 이 저점이 무너지고 나서는 이게 무너지는 양상들이 나오면은 시장 심리에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탁탁 갖다 붙이는, 예, 그래서 시장을 어느 정도 좀 안정된 느낌 그리고 밴드가 깨지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지금 주된 의지가 있지 시장을 지금 사겠다 그런 의지는 별로 없는 부분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꼭 코스닥뿐만이 아니고 코스피 있어서도 시가총액 최상위권 종목들 중에 딱 딱 지금 뭐 연기금이나 외국인에 딱 타겟이 돼 있는 그 종목들은 그래도 2, 3일, 3, 4일 연속성을 갖고선 그게 좀 이게 상승하는 양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코스피도 이제 중형주나 소형주 이런 쪽 가면은 거의 뭐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연기금이나 또 외국인 수급이 거의 붙지 않는 그래서 시세 변동성도 그렇게 뭐 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그런 지금 특성들이 있고요. 네. 예. 요건 결국은 지금 시장 구조 자체는 뭐 11월 달이나 지금 뭐 1월 달이나 큰 차이는 없다.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시장 자체가 어떤 붕괴를 막기 위해서 시가총액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을 갖다가 좀 붙이는 구조들이 나타난다 하는 면이 되니까요. 그리고 선물에 있어서 현재 시점 보면은 선물도 그렇게 뭐 의지를 갖고 사는 구조들은 아니죠. 지금 외국인 보면은 연초 이후 양상들 좀 뭐 하루 샀다 하루 팔았다 그 정도 뭐 그렇게 의지를 갖지는 않는 양상들이고 뭐 연기금에 있어서도 수량 자체가 상당히 좀 미미하고요. 오히려 뭐 투신 쪽이나 뭐 이런 쪽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종목들에 대해서 투신이 이제 뭐 본격적으로 어떤 관여 내지는 플레이를 하기가 좀 애매하다 그렇게 봤는지 오히려 지수에 있어서 지금 또 반등하고 이런 부분을 선물은 어느 날이든 또 팔고 싶으면은 확 그냥 팔고 그냥 끝내면 되니까 종목은 예를 들어 총대를 매야죠. 어떤 종목을 의지 갖고 오늘 뭐 대형주인데 500억, 1000억을 한번 밀어붙였다 하면은 그걸 총대를 맨다는 거는 그 이후 수급 흐름에 있어서도 계속 또 받치고 어떤 상황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럴 자신은 지금 별로 없다는 거죠. 오히려 투신 쪽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또 이제 어느 정도 수익률을 좀 맞춰주는 그런 구조들 반면에 조금 이게 또 뭐 좀 별거에 지금 느낌이 좀 싸하다 그런 그냥 홀랑 그냥 또 팔 수 있는 게 뭐 선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지금 가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정말 짧은 기간 동안 1월 들어서면서 짧은 기간 동안 지수가 좀 큰 힘을 보여줬습니다. 그 부분을 좀 수급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외국인의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고요. 또 연기금의 수급도 어느 정도는 들어왔지만 특히나 종목에 있어서의 영향력은 외국인보다는 이 연기금에서의 영향력이 조금 더 강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급적인 특징들을 살펴봤을 때 대세 상승을 이끌어가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1월 효과인가? 다시 이제
시장이 좀 좋아지는 건가? 이런 상승을 기대하고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또 한번 오랫동안 고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시장에서 또 중요한 거는 그래서 어떤 종목에 또 어떤 섹터에 우리가 주목을 하는 게 좋을까? 요 선별적인 선택이 중요할 것 같아서요. 자, 그럼 요 1월 동안 이 상승장에서 이 반등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움직였는지 그 부분 체크를 해보면서 힌트를 또 얻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반등이 나올 때 어떤 종목들이 좀 잘 움직였을까요? 네, 지금 이 5거래일 동안에 이제 기습급등, 신년벽도 또 기습급등 구간 보면 지수 무려 190포인트나 요 5거래일, 4거래일 사이에 지금 몰렸는데 하루하루에 그날 이제 반등 주도주들 지금 보면 1월 4일 첫 번째 달이었던 1월 4일 날은 전기전자 역시 시가총액 가장 크고 우리 시장에 있어서 또 심리적 영향도 가장 큰 그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붙이는 그 양상들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둘째 날인 1월 5일 날은 은행주였죠. 신한지주나 KB금융 초반부 시점에 보면은 주로 외국인들이 은행주를 강하게 좀 이 총대매 우선 이제 받치고 끌어당기는 그런 양상들을 보였고 반면에 연기금은 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쪽을 주로 했는데 또 6일차, 7일차 넘어가다 보면 연기금이 이제 또 은행주, 금융주도 또 강하게 저걸 하면서 금융주 가격이 굉장히 또 커지는 양상들이 요 4거래일 동안에 계속 좀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이제 1월 6일 날 보면은 이제 건설주였죠. 현대건설이나 GS건설 뭐 등등이 왔고 건설주 내지는 혹은 거기와 이제 또 뭐 원전주 뭐 등등이 왔고 좀 이렇게 굴뚝주 성향들을 좀 주로 끌어붙인 게 1월 6일이 되겠고 그리고 1월 9일 날은 어제죠. 어제는 이제 화학주들, 순수화학주들 보면 이쪽도 계속 12월 달 좀 낙폭을 좀 늘려가던 그런 지금 시점들이었는데 뭐 금호석유나 대한유화 이런 걸 거의 한 10% 가까이 좀 급등세를 만들면서 그 날마다 이게 일종의 가장 좀 상징적으로 올려붙였던 그런 종목들이 되겠고요. 네. 그 이제 수급 주체나 시장 지금 이 종목들 끌어가는 성격들을 지금 보면 일단 1월 4일 날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급등세를 보였던 SK 하이닉스 지금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보면은 벌써 한 12월 넘어오면서 주가가 이제 한 9만 원대에서 또 계속 질금 하고선 이제 12월 형국에서 계속 또 빠지는 양상들이 나타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1월 3일 새해 벽두인 거의 1월 3일은 7만 5천 원을 오히려 또 깨고 7만 3천 원까지 빠지는 그 양상들이 나왔던 게 불과 딱 일주일 전이었던 1월 3일이었고요. 그리고 1월 3일 날 이제 신저가가 나오면서 종가권에 쓱 하고선 이제 연기금이 좀 붙이는 양상들이 나타났다가 그 다음 날 여기서 이제 장대 양봉을 줬죠. 네. 장대 양봉을 팍 주면서 그 이후 흐름들 뭐 질금질금 그리고 이번 주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 지난주였죠. 예. 삼성전자 어닝 쇼크. 예. 거의 뭐 전년도 대비 한 3분의 1 토막 수준의 이제 영업이익이 발표됐던 이 반도체 어닝 쇼크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를 또 이번 주 이틀 또 올리는 그 양상들이 지금 나타났는데 SK 하이닉스의 수급 구조들 놓고 보면 주로 연기금의 관여도가 지금 크다는 게 이렇게 이 신저가 불과 뭐 며칠 전 지난주 딱 1월 3일까지만 해도 네. 계속 저점 해갖고 신저점. 근데 시가총액이 가장 큰 나이대이고 또 경기 민감주의 상징성이 높은 하이닉스가 계속 신저가 내려가고 또 흐르는 부분들보다는 역시 지수를 어느 정도 이제 2200대 방어를 하겠다.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저점부에서의 등락권을 그래도 만들겠다 하면은 굉장히 이게 또 상징적인 의미가 큰 그런 하이닉스가 되겠는데 연기금, 투신 요런 이제 기관 중심으로 해갖고 1월 4일 날 팍 좀 붙이는 구조들이 그러네요. 나타났고요. 네. 예, 그러면서 또 외국인도 뭐 매수 기조 같이 동참하고 이런 양상으로 개인은 또 이럴 때 왜 이렇게 많이 팔았을까요? 그게 참 신기한 거죠, 항상. 예, 그러니까요. 주가가 강하던 시점에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집중적으로 매수.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의지 자체가 고점부에서도 개인 투자자가 사는 부분들이 사는 걸로 이렇게 순매수가 뭐 찍힌다 하면은 꼭 개인 투자자가 더 열심히 샀다라고 보기보단 외국인 기관이 그 고점부의 그 시점에 워낙 많이 파니까 개인이 사는 걸로 찍히는 거겠죠. 그리고 또 이런 시점 같으면은 계속 이제 또 질금질금 팔던 이제 뭐 외국인 이런 쪽들도
급작스럽게. 그럼 1월 4일 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야, 이제 뭐 계속 빠지고 신저가 계속 나오고 하는데 예, 반등이 나오니까. 처음으로 그래도 반등이 나오네 하고선 당연히 좀 팔겠죠. 그리고 강하게 그래도 그날은 의지 갖고 좀 붙이는 구조가 나오니까 당연히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면들은 있고요. 예, 요렇게 이제 연기금이 수량 자체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적은데도 그 각 날짜별로 일자별 그 섹터 종목들에 대한 영향력은 굉장히 좀 큰 그러네요. 특징이 있다 하는 내용들이 되어 있고요. 네. 다음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1월 5일 날은 은행주를 강력하게 끌어붙였죠. 뭐 신한지주나 이제 KB금융필두로 이런 것들을 또 장대 양봉으로 올려치는 다 맞아요. 공통점들은 역시 연말 흐름에서 강하게 좀 뺐던 종목들. 지난 11월 달 반등장은 그 중장기적인 낙폭이 워낙 초낙폭 상태, 뭐 5분의 1 토막, 7분의 1 토막을 1년 동안 뺐다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올려친 게 11월 장세였는데 이번 지금 1월 달 여기 지수 올려치는 장세는 이렇게 직전 여기는 뭐 연말과 이제 뭐 또 연초 넘어오는 구간에서 쓱 뺐었죠. 비교적 그래도 좀 강한 척 하다가 쓱 빼놓은 이후에 그걸 이제 오히려 한 2거래일 여기서 이제 장대 양봉 팍 나오니까 그 질금질금 거의 한 보름을 뺐던 거를 그냥 다 그냥 메꾸고 그냥 밀고 올라가는 그 구도가 되잖아요. 이런 양상들인데 수급 구조를 지금 놓고 보면은 역시 이쪽 은행 쪽들은 좀 외국인이 주로 이렇게 좀 밀고 들어와서 이걸 붙여주는 그런 구조들. 그러면서 이제 연기금 쪽도 역시 관여도가 네, 굉장히 같이 높죠. 샀네요. 외국인과 연기금의 관여도가 동시에 높아지는 그런 종목들이 근래 보면 상당히 단기 급등을 좀 주도하는 그런 양상들을 지금 그냥 단순한 의미로 보면은 12월 달에 많이 빼놨다가 1월 달 월초에 그걸 짧은 시간 동안에 도로 올려놨다 정도이지만 어떻든 빼놓든 어떻든 단기적으로 딱 한 4일, 5일 정도를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이 종목들이 그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의미 굉장히 있는 짧은 상승들을. 며칠 동안에 굉장히 그래도 각 있게 그렇게 이제 상승세가 나오는 그런 구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1월 5일이죠. 예, 6일. 6일이죠. 6일. 6일. 예, 세 번째 날 네. 보면은 이제 건설. 건설이나 이런 이제 또 이 건설 원전 이런 것들을 이제 장대 양봉을 주는 그런 날들이 됐는데 공통점은 여기도 불과 1월 3일 날 새해 이제 시작하고 12월 달 내내 좀 계속 많이 빠졌었죠. 질금질금 빠지고 질금질금 빠지다가 1월 3일 거기서는 작년도 9월 달 지수가 거의 한 2150 최저점일 때 그때보다도 오히려 이제 저점을 딱 이제 깨는 양상 나온 게 1월 3일 날인데 이건 하이닉스나 뭐 현대건설이나 다 공통점. 그러니까 지금 1월 장세의 특징이 이렇게 12월 달 단기 낙폭이 큰 종목들 중심으로 연기금 혹은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이제 붙이면서 날마다 이제 반등을 주도시킨 그런 면들이 있다는 내용인데 그 현대건설도 현재 기간별 동향들 보면은 여기 이제 현대건설은 연기금이 또 계속 좀 빈둥빈둥 별로 그렇게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1월 4일, 뭐 1월 6일 이런 시점들에 있어갖고 상당히 좀 의지를 갖고 좀 붙이는 양상. 그러면서 뭐 5% 이렇게 좀 강세 흐름들 만들어가는 그런 구조들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연기금이 갖고 섹터 종목들, 오히려 지수가 강하게 올려치는 데 있어서도 약한 종목, 혹은 그날 또 급락이 나오는 대형주 그런 거 보면 여지없이 또 연기금이 많이 팔았다고 돼 있고 또 그 많이 팔았던 거를 그날 여기다가 어떤 종목에 팍 쏴줬다. 그럼 거기가 또 급등세가 나오는 게 지난주 이번 주 요 반등 구간의 상당히 또 특징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제 4일차 어제는 순수화학주들 금호석유나 뭐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이런 이제 순수화학주들을 올려붙이는 현상이 나왔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연말 연초 넘어오면서 가장 강하게 빠진 종목 지금 12월 거의 뭐 배당락 뭐 전후 시점 해가지고 가장 강하게 또 빠졌던 게 이제 순수화학주들인데 그걸 이제 질금질금 이제 반등 주다가 퍽 올려치면서 또 며칠 동안 빠진 거를 도로 올려붙이는 흐름이긴 하지만 어떻든 그 지금 일주일 사이에 뭐 또 상승폭 이렇게 보면은 거의 한 12만 원에서 14만 원이니까 한 15% 가까이 올랐단 말이에요. 15%면은 대형주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적은 게 아니죠. 요즘 일주일에 15% 대형 이게 오른다는 게 그렇게 또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거꾸로 보면은 뭐 3일 동안 연말에 15%를 빠진 걸 도로 올려쳤다 이렇게도 보이지만 어떻든 시세는 이렇게
좀 강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특징들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금호석 위에 지금 동향들 놓고 보면은 뭐 그렇게 뭐 많이 사지도 않습니다. 외국인 맞아요. 그쵸? 22,000주, 그리고 뭐 투신 15,000주, 연기금 10,000주, 뭐 토탈 해갖고 한 5만 주뿐이 안 되는데도 이 시세 반응이 이거 뜨거운 가지고 거는 이렇게까지 나오나 싶을 정도. 그렇죠. 그만큼 지금 바싹바싹 그래도 많이 말랐다는 얘기죠. 작년 연초나 작년 상반기에는 꿈도 꿀 수 없는 내용들. 우리 뭐 고점부 상투권에서 벌써 뭐 작년, 재작년 상투권에서 이제 물렸던 투자자들이 바글바글 아직도 그냥 그 상투에 물린 상태로 있는 그런 단계들 속에서는 사실 이게 요런 수급 갖고는 뭐 어디 콧방귀도 못 끼죠. 2, 3% 그러니까요. 올리기도 어려운데 지금은 그래도 중장기적인 매물들도 제법 종목들이 있어서 이제 주가가 빠지는 동안 또 시간도 많이 흘렀기 때문에 소화가 많이 된 시점들이라 불과 요 정도 뭐 한 5만 주 수급 그거 갖고도 주가가 막 8% 이렇게 10% 이런 식으로도 또 대형주들이 급반등을 나오는 게 현재 시점들. 그러니까 최소한 뭐 현재 큰 통시적인 시점으로 보면 작년 초가 주식 투자하기 좋아요. 현재가 좋아요. 놓고 보면 지금이 훨씬 좋은 시점이죠. 예. 작년도는 이제 뭐랄까요? 이걸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이런 투자자들도 산더미처럼 많이 있던 시점이고 지금은 그런 투자자들이 이제 뭐 작년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해갖고 손절 치고 나갈 사람들은 손절 치고 나가고 손절 못 친 사람들은 어지간히 반등 나오면 또 팔 수도 없거든요. 이미 뭐 손실률이 맞아요. 예 거의 뭐 3분의 1토막, 5분의 버티는 1토막 수밖에 없지. 예 이렇게 찍혀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주가에 있어서도 작년 초보다는 지금 훨씬 더 또 주가들이 많이 빠져 있다 하는 부분들은 예 기본적으로 봤을 땐 작년 초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냐, 지금 투자하는 게 유리하냐, 당연히 지금이 유리하겠죠. 최소한 작년 고시점보다는 훨씬 덜 불리하겠죠. 일단 확실한 건. 예. 자, 그러면 이 시장의 흐름들을 잘 파악해야지 이 안에서 우리가 좀 승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특징적인 종목들 차트 모습을 살펴보니까 다 비슷하죠. 연말에 좀 급하게 빠졌던 종목들이 또 올해 이번에 요 4일 사이에 강하게 좀 밀어 올렸습니다. 특히나 외국인과 연기금의 수급이 좀 확실하게 들어왔다라는 점도 저희가 수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를 굉장히 가파르게 끌어올렸는데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러면 연기금이 사는 종목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기습 반등이 왜 나왔는지 이제 또 그게 궁금하거든요. 오늘. 네, 그렇죠. 가장 궁금한 건 역시 연초 급반등 장세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것인데 이걸 어떻든 지금의 뭐 사안들 놓고선 막 뭐 기사는 써야 되니까 막 만들어 보자면 그래도 뉴욕 증시가 뭐 좀 반등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저거 우리 시장도 반등하지 않았느냐 보기에는 미국 증시는 사실 너무 반등한 게 없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 오면서도 하루 정도 오른 거 있고 거의 뭐 반등 폭 자체도 미미하고요. 그럼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 그 뭐 지난주 보면 하루 그 올린 날 보면 네. 뭐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좀 부정적으로 나와서 그래도 연준의 기조가 조금 누그러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정도 기대인데 뭐 그것도 그렇게 뭐 크게 뭐 임팩트 있는 재료도 아니죠. 오히려 지난주 이번 주 시장 급등기에 가장 눈에 띄는 뉴스는 실적 쇼크였죠. 맞아요. 삼성전자 맞아요. 반토막도 아니고 이제 3분의 1토막. 토막. 예, 그러고 나온 그런 면들인데도 불구하고 반등세 강하게 또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은 주기적인 반등 시점이 와서 그렇습니다. 딱 지금 때가 왔다. 그렇죠. 1월 초가 또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작년도 대세 하락장 구간들에서도 뭐 작년도 연중 내내 빠진 게 아니잖아요. 예, 크게 또 빠졌다가는 또 이제 빈둥거리는 시점이 있고 지수 좀 반등하고 올려치는 시점이 있고 이게 계속 반복돼 하는데 그런 주기적인 반등 시점이 딱 도래하면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주요 또 대표주 이런 것들 보면은 그 보조 지표 중에 MACD 오실레이터가 이제 상당 기간 그래도 한 2달 이상씩 음해막대 뭐 보통 이제 호수를 그린 다인데 음해막대에서 이제 충분히 놀다가 양으로 막 전환될까 말까 하는 그런 지금 시기들이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요인이 지금 제일 큰 시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여드리면요. 네. 일단 주기적 반등 시점, 오실레이터, 양전환 그 직전 시점. 아이고 왜요? 우리 저기 이걸 편집을 해주시면서 제일 중요한 걸 다 지워줬어요? 지워주셨네요. 친절하게도 이 일간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그 표시가 지금 그게 중요한 건데. 그래요? 그걸, 이게 언제 예. 그 타이밍 체크하신 예, 부분들이 예, 그게 말씀을 또 네, 직접 친절하게도 해주시면서 쓰셔야 그걸 되겠네. 싹 지워주셨네. 아, 이거 어떡하지? 이럴 수가. 예. 그래도 지금 차트 모습을 보니까 말씀하신 게 뭔지는 알겠어요. 그쵸. 뭔지는 아시겠는데, 밑에 오실레이터 빨간불, 예. 파란불이 정말 딱 주기적으로 예, 예, 바뀌고 예. 있는 시점이고 예. 지금 딱 이제 1월 들어서면서 요 파란 게 빨간불로 딱 바뀌는 그 타이밍이라는 거는 알겠어요. 예. 그림을 통해서. 예.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중요한 근데 타이밍들이 있었던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뭐 저 파워포인트에 원래 원고에 있었던 건 주로 이런 건데 이렇게 손으로 제가 그리면은 그냥 대충 이렇게 네, 만들어주세요. 네. 그리는구나 싶잖아요. 예. 근데 아이고 한 여기쯤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정확하게 그 센티미터까지도 동일하게 아, 진짜요? 예, 그래요. 그 딱 보기에도 동일하게 비슷해 예, 보여요. 딱 그 동일하게 요거를 그렇게 그려드렸던 게 원래 원고인데 지금 이게 지워져 있으니까 예, 그냥 뭐 추정해서 원래 원고에 있던 걸 추정해서 보면 대략 이런 건데 거기가 딱 주기적으로 지금 또 이제 반등 들어올 시점 여기가 지금 작년도도 이제 연중 내내 대세 하락 구간들 보면은 뭐 1월달 폭락후에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요만큼이지만 요만큼도 적진 않습니다. 그래도 한 180포인트 정도 되니까 요거 반등 들어올 때 요거 여기에서의 하나의 이제 주기 그리고 시장이 또 5월달 급락하고 엎어진 다음에 거기 이제 또 반등 처음으로 이제 들어오는 그 시점까지의 요게 하나의 이제 날수. 그럼 이 날수가 거의 뭐 정확하게 그냥 대충이 아니고 거의 똑같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또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제 8월달, 9월달 이제 폭락장 이후에 여기 이제 반등 들어오고 첫 반등 들어오는 그 딱 타이밍 날수 여기가 아주 동일합니다. 뭐 1회 자리까지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네. 그 날수에 딱 맞는 시기가 이제 딱 지난주 여기가 도래를 해가지고 4일.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날수가 이게 딱 맞는 자리가 되니까 그 위치는 또 공교롭게도 다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여기가 MACD 오실레이터가 또 음에서 이제 막 양으로 돌아나가기 직전 포인트 이렇게 이제 음의 막대를 계속 깊게 파다가 거기에 이제 음의 막대를 조금 축소시키면서 양으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는 그 포인트 날짜들이랑도 거의 일치해서 또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1차적으로는 주기 이게 시장이 그렇잖아요. 시장이 또 대세 상승기가 또 있지만 대세 상승기 이후에 또 이제 상투권에서의 고가놀이하는 구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세 하락기 있어서도 또 뭐 빠진다고 계속 빠진 게 아니잖아요. 강하게 빠졌다가 빈둥거리다 반등하 있죠. 강하게 빠졌다가 빈둥거리다 반등하 있죠. 강하게 빠졌다가 빈둥거리다 반등하인 척 하면은 얼추 이제 뭐 빠질 만큼 빠진 겁니다. 종목들 가서 보면은 거의 뭐 바닥권 근접해서 빠진 그런 시점들이 돼 있는데 네. 이제 대세 하락을 했다고 바로 대세 상승으로 전환되진 않아요. 대세 상승을 했다고 바로 대세 하락 오는 게 아니고 최소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그죠? 고점에서 팔아먹을 시간을 주인 거죠. 그렇죠? 선도 세력들이 그래도 시간이 있어야 팔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 뭐 그런 이제 고점부에서 이제 보통 뭐 거의 보면 이제 뭐 쌍봉도 나오고 뭐 헤드앤숄더도 나오고 하면서 시간을 길게 늘리면서 고점을 만드는데 지금도 빠질 만큼은 많이 빠졌어도 바로 대세 상승 넘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그래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저점 어느 정도 나왔어도 거기서 이제 뭐 저점부에서의 등락 구간 운용력 봤을 때는 한 1년 정도 보이는데 1년 정도는 계속 등락이 나와야 되거든요.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제 대세 상승으로 전환되기 직전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겁준다고 한번 저점도 훅 깼다가 그러고 이제 대세 상승 전환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 권역에 들어선 거죠. 어떻게 보면 작년도 이제 뭐 4분기, 올 1, 4분기, 올 또 이제 2, 4분기 거의 올 3, 4분기 거기까지는 기본적으로는 등락권이다 보니까 등락권은 모델로 움직이겠어요. 당연히 오실레이터가 깊은 음의 막대 만들 때는 오히려 지수 자체에는 유리한 시점들이 되는 거고요. 그때 이제 그렇죠? 매수를 하면 올라갈 거니까. 네, 어차피 이게 등락이기 때문에 네. 가장 심리가 약하고 가장 뭔가 이제 공포스러운 느낌을 주고 뭔가 오를 조짐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인다. 그런 시점은 오히려 좀 매력적인 시점들이 되고 반면에 또 어느 정도 또 반등이 나오고 이제 이 오실레이터의 양의 막대가 이제 좀 솟았다. 그러면서 솟은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이게 줄어들 기미가 나온다 하면은 거기는 또 이제 굉장히 불리한 자리가 되겠죠. 어차피 대세를 바로 이제 만들지 못한단 말이에요. 밴드권 안에서 강해 보이는 자리는 다시 또 약해지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지금 반복될 게 앞으로 뭐
지금뿐만 아니고도 뭐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도 계속 마찬가지의 지금 양상들인데요. 그 뭐 다음 이제 코스닥 그냥 가도 되는데 코스닥 네. 차트도 뭐 꼭 볼 필요는 없습니다. 코스닥 차트도 비슷하게. 딱 주기적으로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밑에 그 주기에 거의 좀 해당되는 그 그런 주기가 보니까 시점들이라 지금 한 3개월 정도인 것 같아요. 그죠? 그쵸. 7월부터 예. 시작해서 10월, 그리고 10월부터 1월. 네. 이 3개월을 주기로 해서 등락을 지금 오가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은 예. 이번에도 비슷한 주기로 움직일까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요. 이따가 예. 또 나와요. 예, 조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닥도 네.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리고 것이 또 차트 이제 보고 요 있고요. 중요한 포인트가 요 음에서 양으로 그 전환돼 나가는 포인트. 네. 잠시만요. 이게 네. 예. 그래서 지금 그 이제 미국 주식 또 다우나 이제 나스닥 이런 것들도 보면은 여기도 계속 뭐 그래도 좀 현재 여기는 특히 그 음에서 양전환 놓고선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 네. 이제 계속 이제 음의 막대 이제 오실레이터가 음의 막대에서 상당 기간 이렇게 좀 놀다가 양으로 이제 막 전환돼 넘어오는 자리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음의 막대 값을 축소시키고 이것도 거의 주기적으로 좀 비슷하게 나타나긴 하는데 이렇게 음에서 양으로 이렇게 이제 전환돼 나올 포인트들 거기는 그래도 계속 좀 강합니다. 지금도 미국 뭐 다우 같은 경우도 지난주 이번 주 넘어오는 여기가 음에서 막 이제 양으로 좀 전환돼 나올 포인트 이렇게 되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같은 양상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지수나 한국 지수 모두가 양으로 이제 막 전환된 정도, 점 1개 내지는 2개 정도 지금 찍어 놓는 그런 지금 시점들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음의 막대가 계속 깊어지다가 양으로 이제 좀 전환돼 나갈 포인트, 양으로 또 전환돼 나갈 포인트 이런 시점들이 그래도 좀 강한 시점들인데 지난주와 이번 주 넘어오는 시점들이 이렇게 좀 전개는 되는 시점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주기성, 그 주기성에 따라서 역시 이게 결국 오실레이터가 매물과 이제 또 이제 이게 깊고 길어질수록 이게 그래도 단기성, 그 시점에 있어서 팔 매물들은 충분히 좀 많이 팔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도 상승으로의 힘도 좀 응축하는 그런 단계가 되고 또 이게 높아지면은 이거는 결국 힘을 또 많이 썼다는 얘기죠. 지수가 크게 반등을 하든 어느 정도 조금 반등을 하든 지수가 버티고 강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힘을 많이 쓴 단계가 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주로 이제 12월 달 월중 내내 그냥 뭐 침체 권역 빈둥빈둥 시들시들 이런 양상들 속에서 힘을 꽤 많이 모아놓고 그리고 주기를 만들었던 그런 게 가장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뭐 이건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네. TSMC나 이런 종목들도 역시 같은 위치를 맞이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조금 반등하니까 현재 이제 양으로 막 슬쩍 요거 이제 전환됐다 요 정도 지금 떠 있는 게 뭐 TSMC나 애플 이런 것도 지금 좀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이후에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이번 주 중 이제 주후반으로 가는 양상 또 이게 다음 상승이 주 어디까지 이어질 거고, 이 분위기가 그래서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이 주기에. 네, 그걸 이제 정리해서 이제 드리면은 그렇죠. 뭐 아직은 뭐 여전히 그냥 대세 하락 구간이긴 한데 큰 흐름에서는요. 이런 대세 하락 구간들 지금 한 1년 반 이상 진행되고 있는데 대세 하락 구간에서는 항상 보면 이게 음에서 양전한 직후까지는 상당히 강해요. 음의 막대가 아까고 보셨듯이 여러우선 이제 음의 막대들을 뭐 2달, 3달 해가지고 계속 이제 호수를 깊게 넓게 파고 있다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전환돼 들어오는 시점, 음의 막대가 이렇게 점점 축소돼서 이렇게 이러다가 양으로 이제 한두 개 딱 찍힐 때까지 거기가 힘이 제일 좋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대세 상승기면은 오히려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힘을 확 또 더 강하게 가져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대세 하락기에는 딱 여기까지 빨간색이 딱 보이는 시점까지는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한 양상이 나오는데 막상 전환이 나오고 나면 막상 이제 이렇게 미국은 지금 주로 하나를 찍었고 한국은 지금 2개 찍어놨는데 양으로 빨간색으로 네. 막상 전환이 되고 나면은 한두 주 그냥 누워버립니다. 최소 뭐 1, 2주 동안은 그냥 이제 굉장히 여기서 이제 음의 깊은 이제 물 수심으로 치면 30m에서 이렇게 막 이제
올라오다가 이제 수면 위로 이제 딱 내밀어서 이제 뭔가 나갈 것 같은 거기까지는 이게 종목들의 반등 탄력, 지수 반등 탄력도 일시적으로 확 강했다가 이제 물 위로 살짝 머리를 내밀면은 좀 숨을 쉬는구나. 바로 이제 거기부터는 이제 또 예? 언제 그랬냐인 듯이 그냥 등락 과정 그냥 이제 좀 약한 듯 좀 시들시들한 척하고선 1, 2주 등락 과정 보이고 그러고 나서 올라가든 그러고 나서 빠지든 그 양상들이 반복되는 특징들인데 요거에 지금 양상을 예, 이제 또 보여드리면 네. 예. 그래서 결론은 요건데 이 계속 결론은 요 제 생각엔 이제 설 연휴 등락을 전후 시점까지는 그 지금 지수가 한 2,350 정도 돼있는데 그래서 2,290 지금보다는 조금 낮은 그렇다고 퍽 내려가진 않는데 2290에 대한 이제 지지 테스트 계속 나오다가 설 연휴 전후 거기에서 그럼 날짜 아직 며칠 있죠? 설 연휴 전후까지는 다음 주 아닌가요? 아니죠 한 열흘 돼요 거래일수로. 아, 거래일수. 예, 거기까지 계속 지지 테스트 한다고 빈둥빈둥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서 설 전후 거기에서 쓱 올라가요. 그렇다고 막 폭등은 아니고 막 또 쓱 올라가는 척 하든지 조금 쓱 더 올라가는 척 할 내려가든지? 거예요. 예. 쓱 빠지는 척보단 예. 그래도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네. 조금 낮은 데서 빈둥대다가 설 연휴 전후 거기서는 조금 쓱 올라가는 척. 예. 어차피 그 한 2월 달 중하순이나 3월 초에 갖고는 2620까지는 아니어도 한 2,500 근처는 또 붙이긴 붙일 거거든요. 붙이긴 붙여야 되니까 예. 붙였다가 또 한 3월 달, 4월 달 거기선 또 2,100, 200 그러고선 또 흘러내리겠지만 예. 그 정도 지금 보시면 되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요 다우나 한국 지수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음에서 양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전환되는 요 포인트들 보면 양을 슬쩍 찍어주는 데까지는 일시적으로 갑자기 강해져요. 이러고 다우도 여기 보면 뭐 작년도 연중 3월 달 여기도 음에서 양으로 이제 막 넘어오는 단계를 보면은 양으로 살짝 찍어줄 때는 일시적으로 강해집니다. 이게 계속 약했잖아요. 이게 거의 한 달 이상 약했던 게 거의 3일 동안 막 급등도 나오고 막 이런. 근데 그러고 나면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딱 양으로 이제 한 이틀, 3일째 올라섰어요. 누워버려요. 이러고 누워버린다고요. 빈둥빈둥 그냥 누워버리죠.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빈둥빈둥 이때는 좀 길어서 한 달 동안 그런 양상이 나왔는데 그러고는 방향을 내려가자. 여기서는 이렇게 된 거고 꼭 내려가자는 아닌데 뭐 올라가자도 있는데 주로 일단 빈둥거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그렇죠. 5월 달 자리도 음에서 이제 양전환 나오는 여기까지는 일시적으로 갑자기 강해진단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여기 맨날 이렇게 빠지다가 푹 하고 5일 동안 훅 하고 올려 붙여주죠. 지수를. 그러다가는 막상 이제 양으로 한 이틀째, 3일째가 되니까 또 역시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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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여기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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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빈둥빈둥 하다가 한 10거래일 후에 여기선 또 폭락 나오죠. 여기 왜 주로 폭락 나오냐면 대세하락 초입부니까. 그래서 작년 이제 상반기는 그러니까 계속 오락가락 이거 나왔다가는 당연히 폭락 쪽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또 6월, 7월 여기서도 음에서 양으로 넘어가는 빨간색 딱 찍어주기 거기까지는 한 4일, 5일 갑자기 강했다가는 역시 또 거의 한 7 내지 10거래를 해갖고 그냥 비기적 되죠. 올린 것도 아니고 내린 것도 아니고 내린 척하면 오른 척하다가 근데 여기서는 10거래일 동안 요게 나왔다가 올랐죠. 두 번 연속으로 여기서 이제 이게 힘 테스트 한다고 하다가 두 번 다 엎어졌으니까 세 번째는 이제 또 올려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디야 여기 이제 10월 달 여기 자리 보면 또 이제 폭락 이제 8월 달부터 폭락 나왔다가 여기 음에서 양으로 빨간색 딱 찍어주는 포인트까지는 갑자기 강해지죠. 이틀 동안에 막 폭등 나오고 그러다가는 역시 또 테스팅 과정이 한 7거래일, 10거래일 해갖고 비기적 테스팅을 하다가 여기는 올려치는 쪽으로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작년도 보면은 요 똑같은 자리들에서 그 두 번은 그 왔다가 네 번 다 공통점은 음에서 양전환이 딱 나오면은 양전환 1, 2일차까지는 그래도 며칠 동안 굉장히 강한 척했다가 양으로 딱 넘어만 가면 거기서 일단 최소 7 내지 10거래일 이상은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그리고 이제 방향을 그래도 좀 가져가는데 방향이 작년도 보면 두 번은 거기서 엎어지는 거, 두 번은 올라가는 거 이렇게 나타났었고 네 번의 공통점은 양전환 막상 나와버리면은 또 저거 한다인데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제 미국은 이거 하나 찍어줬죠. 근데 양으로 지금 하나가 지금 찍혀 있는 단계.
한국 같은 경우는 52분이니까 요걸 마무리를 딱 조금 빠르게 가도 좋겠죠. 네. 지어야 되는 내용들이라 네. 나스닥도 똑같은 양상이에요. 나스닥도 양으로 딱 이제 전환돼서 첫 번째, 두 번째 봉까지는 센데 그러고 나면은 거의 한 7 내지 10거래일은 무조건 빈둥거리다가 어떤 방향성을 잡는다. 요거 아까랑 뭐 똑같은 자리니까 미국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한국 제일 중요한 한국도 보면은 작년도 연중 요걸 보면 계속 여기 요 음에서 양으로 전환되는 자리들은 이전 시점들이 계속 약하고 했어도 유독 강해져요. 거긴 딱 강해지는데 그 막상 양으로 오실레이터가 양으로 이제 전환된 뭐 두 번째, 세 번째 날이 되면은 무조건 빈둥 구간에 이렇게 놓여버린다고요. 거래일수 7 내지 10거래일 동안에 내리는 척하면 올라가는 척, 내리는 척하면 그러다가 여기는 또 엎어지잖아요. 7 내지 10거래일 후엔. 그리고 7월 달 자리도 음에서 양으로 딱 전환되는 포인트까지는 좀 이전과 달리 좀 강한 느낌을 주다가 무조건 빈둥거려 버리죠. 7 내지 10거래일 무조건 또 빈둥빈둥. 근데 여기서는 양전환. 10월 달 자리도 음에서 양으로 딱 이제 넘어오는 자리는 좀 강해지는데 그러고 나서는 역시 여기 거의 한 거래일수 7 내지 10거래일 빈둥빈둥. 그리고 여기서는 오르는 양상 나는데 지금 이제 이틀 양으로 전환은 돼버렸단 말이에요. 양으로 이틀째 지금 전환이 된 자리.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또 빈둥빈둥 거래일 위치죠. 직전 저기 지난주 이번 주 요 갭 보면은 290 포인트가 나오는데 2290 포인트요. 여기 2290포인트에 대한 일종의 지지력 테스트하면서 이제 설날까지는 계속 비교적 거릴 걸로 보여. 이게 올르인 척 내린 척 올르인 척 내린 척 올르인 척 내린 척 하다가 조금 2290을 슬쩍 이탈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설 넘어가면서는 이렇게 쓱 그래도 한 2월 중순 2월 하순 거기까지 한 2500 근처 2620은 딱 한 번 찍어요. 2620은 올 한 8월 달 정도에 한 번 찍는데 2620을 딱 찍으면 거기는 이제 거의 한 40 내지 45거래일 정도 폭락장이 온다. 시장이 이제 대세 하락을 종결짓기 위한 마지막 폭락이 한 번 오고 이제 그 다음 이제 40 내지 45일 이후에는 대세 상승으로 중장기 4년 5년의 중장기 대세 상승으로 전환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게 8월인데 2620은 그래서 8월이고요. 아마 여기는 한 2500 근처 내지는 2500을 살짝 넘어서는 정도인데 그러나 설날 거기까지는 2290 정도 그 중심으로 조금 이렇게 빈둥거리는 장세가 이번 주 다음 주 나타난다. 그렇게 또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투자의 신에서는 1월에 이 급반등, 기습 반등이 나온 이 시점에서의 특징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지금부터는 살짝 지수가 좀 등락을 오가면서 누워있는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도 궁금하실 텐데요. 운용형님의 꿀팁을 받아갈 수 있는 유튜브 라이브 공개 방송 기다리고 있습니다. 1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만나볼 수 있고요. 시장 진단과 함께 또 종목 상담도 받아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 목요일 오전 10시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본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고 꿀팁들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명준우 운용형님과 함께 또 오늘도 유익한 정보들 많이 전해드렸고요. 운용형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자의 신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종목 진단 이어지니까 쉬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전화도 주세요. 저는 그럼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